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윤입니다. 네, 오늘은 6월 8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세금이 약 32조 원 더 거칠 것으로 보고 20에서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상위 일부, 즉 부자는 제외하자는 생각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8월 여름 휴가철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 높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8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우려도 나오지만 홍 부총리가 매번 뜻을 걷고 여당에 끌려갔던 만큼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월급 빼고는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지난주 휘발유 전국 평균가는 리터당 1,554원으로 최근 1년 사이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외식 물가도 최근 2년 사이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건 햄버거였고 구내식당, 김밥, 짬뽕, 짜장 등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상승폭이 컸습니다. 최근에 작황 부진으로 밥상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물가까지 덩달아 오른다면 인플레이션 같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9월까지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추석 때 가족 간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내년분 백신 계약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며 3차 접종 연령 확대까지 고려해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도를 더 높이겠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속도 있게 추진해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6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5명으로 누적 확진자 총 14만 4,600여 명입니다. 7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현황은요. 1차 신규 접종은 2,900여 명으로 총 759만 8,700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2차 신규 접종은 0명이네요. 지금까지 총 227만 9,600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0도, 한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면서 낮 동안 제법 덥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역시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6월 8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건강 100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덥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여름에 접어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울까 이거. 아, 맞아요. 이제 날이 좀 제법 더워지고 특히나 날 더울 때는 각종 질병이 또 기승을 네. 부리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혜선 씨는 여름나기 준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데 오. 저희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아. 벌써부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벌써 3번째 여름인데 네. 걱정되네요. 네. 아니 근데 김혜선 씨는 여름이 돼가면서 몸이 점점 더 펌핑이 돼가지고 여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 여름에는 각종 질환이 또 도사리고 있고 면역력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더욱 네. 조심스럽단 말이죠. 네, 또 여름에 또 마스크 셀 생각하니까 네. 벌써부터 좀 뭔가 답답한 느낌도 드는데 여름철 질병만큼은 꼭 피하고 싶거든요. 여름철에 특히 어떤 질병에 좀 많이 걸리나요? 뭐 일단 습도와 온도가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높아지죠. 에어컨 트는 날도 점점 많아질 거고 아마 지금 저희 스튜디오도 조금 선선한데 에어컨 지금 빵빵하게 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내외 안팎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냉방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아, 근데 냉방병이 걸리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뭐 가장 흔하게는 소화기계 증상으로 소화불량, 뭐 식욕 감퇴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또 두통도 좀 생길 수 있고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실내외 기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얇은 옷을 하나 더 갖고 다니면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환경에서는 옷을 좀 하나 더 껴입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덧 하나 어디 네. 실내에 들어갈 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여름에.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이열치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 분들은 인행치냉이라고 시원한 거 막 드시는데 이열치열이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한 물이 훨씬 더 좋죠. 네. 근데 어쨌든 다음은? 이제 네. 여름 되면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는 배앓이. 즉 이제 식중독인데요.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파리, 뭐 이런 모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손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과정 중에 식중독균에 감염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급성 소화기 질환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여름에 또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식중독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름철에 제가 식중독 좀 자주 걸리는 편이거든요. 먹다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 많은 저도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쭉 빠지고 가장 걱정되는 게 식중독이에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열치열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식중독균도 균이기 때문에 네. 열을 가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네. 날로 먹는 것보다는 열을 가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가열하지 못하고 날로 먹어야 되는 경우에서는 조리를 하신 이후에 2시간 이내에 섭취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여름철이 되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면 열대야 때문에 그쵸. 정말 힘들어요. 네, 기상청 기준으로 이 열대야가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어서 네. 밤에 잠을 못 잘 때 열대야라고 부르거든요. 혜선 씨도 그럴 것 같은데 유독 밤에 좀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왜 좋아하냐면 해가 늦게까지 떠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놀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시국이 이러니까 네. 뭐 놀기도 그렇고 뭐 네. 축제도 없고 이래서 좀 뭔가 뭐 하고 놀지 이게 좀 걱정인 오히려 더. 네. 예. 네, 여름철에 또 조심해야 될 질병 세 번째가 바로 불면증이에요. 보통 이 열대야 현상은 열기만 높을 때보다 습도도 같이 높을 때 더 자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에어컨 실외기처럼 인위적인 열이 발생하고 또 차량도 많은 도심에서는 열섬 효과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열대야 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잠들려면 체온이 약 0.2도에서 0.3도 정도 쭉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잠에 입면하기 훨씬 더 편안한데요. 열대야 현상 때문에 저녁 때 기온이 올라가 있으니까 체온도 올라가게 되고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체표면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확장하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숙면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결국 불면증이 생기면 다음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네. 피로감도 더 심해지고 두통도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 때의 기온 또 내 체온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예. 네, 또 이런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낮 졸림증이 유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은 평상시에는 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새벽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낮 2시에서 4시 사이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잠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배도 고프면 이제 야식 하나 시켜 먹으면서 또 이제 시원하게 아, 또 맞습니다. 한 잔을 하시면 또 이렇게 잠이 좀 싹 오는 거와 같은 느낌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잠은 들 수 있지만 숙면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야식을 먹게 되면은 쉬어야 될 소화기관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이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맥주나 술을 먹게 되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꾸 몸속에서는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숙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도 꼭 한 잔을 먹어야 되겠다. 네네. 그러면은 맥주 한 잔은 잠들기 2시간 이전에 드셔서 소변으로 다 배출을 하고 잠을 청하시는 것이 좋은 수면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름철 주의해야 될 질환 중에서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면증. 이 불면증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름밤 잠도둑을 잡아라. 뇌톡스 수면법입니다. 잘 자야죠. 네,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또 전문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수면의학 전문가 신홍봉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요. 네. 수면 전문가시잖아요. 네. 잘 주무십니까? 네, 잘 잡았습니다. 자신감이 믿음이 들어가네요. 이른 시간인데도 편안해 보이네요. 네. 근데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실제로 여름철에 불면증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병원 찾으시죠.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열대야. 요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그런데 그 열대야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좀 많이 힘드신데 사실 불면증 환자분들은 더 힘드시거든요. 이게 이제 좀 긴장이 올라가고 하면 잠이 더 잘 안 오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불면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불면증을 모르시던 분들도 또 새로 불면증이 생겨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 뭐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이루는 것 때문에만도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이 20%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죠. 아주 대표적인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만큼 잠을 잘 자는 게 결국 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수면 시간과 건강 지수를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수면이 적정하게 잤을 때 이런 여러 유병 발병률로부터 제일 낮았다고 하고요. 적정 수면을 못 잤을 때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대부분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밤 잠도둑을 잡아라. 뇌톡스 수면법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건강혁명.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눌 특별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죠. 이분을 모습으로 뵙기 전에 이 목소리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어김없이 행복한 아침이 방송되고 있는 상암동 스튜디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서프라이즈한 주인공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50년차 성우 홍승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우리 일요일 아침에 왜 여기 있는 거야? 일요일 아침에 여기 있으면 일요일이잖아. 자, 무더운 여름밤도 오싹하게 만들어준 서프라이즈한 목소리의 주인공 성우 홍승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소름이 쫙 돋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딱 듣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50년차 성우 서프라이즈한 성우 진실 혹은 거짓 맞아. 홍승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사실 일요일 날 어렸을 때부터도 네.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선생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서프라이즈 봐야 돼요. 항상 이게 자동으로 일어났거든요. 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다른 목소리 혹시 또?
뭐 만지는 않고 반가워요. 보고스 아줌마요. 보고스.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 찾아라 맛있는 TV. 또 하나 예. 여러분 생방송 행복한 아침 매일 7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야, 진짜 천의 목소리를 가지고. 목소리 너무 친근하죠. 근데 방송에는 오랜만에 나오신 건가요? 아, 네. 예. 조금 이제 아니 방송 뭐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아. 조금 다들 좀 네. 이렇게 한가했었죠. 네.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이 기회에 예.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건강이 좀 굉장히 나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너튜브도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목소리 연기 50년 차 이러셨으니까 우리가 연세는 미루어 짐작을 하죠. 그러니까요. 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비결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그죠? 긍정적인 마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적이잖아요. 네. 사실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병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반짝 차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네. 있죠. 뭐 말도 못해요. 고지혈증에 뭐 무슨 그렇구나. 동맥경화에 뭐 위염에 뭐 불면증에 불면증. 예, 다단계로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잠에 대한 얘기 해야 되는데 불면증도 살짝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딱 적임자죠. 그러네. 예. 아니 저희 어머니도 원래 안 그러셨는데 네. 나이 들면서 잠을 그렇게 못 잔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아니. 나이가 잠이 좀 관계가 있는 거죠? 왜 쓸데없이 나이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 뒤척이고 자다 또 깨면서 네. 그러면서 또 뭐 쓸데없이 아니 20년 전에 그 TV에 그거 늦은 거 그런 거는 왜 지금도 아직도 맨날 그 감독님한테 혼나던 거. 그러니까 그게 잠이 안 와서 그걸 보는 건지 그걸 봐서 잠이 안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이하고 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실제로 그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가 매년 20%씩 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50대 이상 여성 또 이제 20대 여성 외 여러 가지 뭐 가정일 또 이렇게 이제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불면증이 많은데요. 특히 50대 이상 여성에서 한 10명 중에 6 내지 7명 정도가 불면증을 경험한다 그러고요. 또 그중에서 70대 이상이 한 26.5%, 50대 이상이 한 20.5%. 그래서 다 합치면 한 70대 이상에서 한 65.6% 정도에서 불면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아니 70세 이상이 높게 나온다고 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제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도 수면에 대한 욕구가 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성에게서 이 불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1.7배 정도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이 전체 환자의 여성 비율도 60% 이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여성이 좀 육아에 더 많은 스트레스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되고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여성에게서 더 불면증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달리 얘기하면 남자는 뭐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뭐 철이 없는 거죠. 아니, 잘 자거든요. 굉장히 평소에 잠을 잘 잔다고 네, 하시거든요. 그거 증거죠. 철 없다는 증거. 아니 근데 그 수면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수면 장애라고 하면 일단 잠드는데 한 15분 이상 걸리는 거, 자다가 한 2번 이상 깨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가 않고 특히 낮 동안에 그 활동을 하실 때 뭔가 피로감을 느끼는 이런 요건들이 이제 적어도 한 3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제 수면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개에 머리 대고 나서 15분 지났는데도 잠이 안 왔다. 그러면 나한테 불면증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괴롭거든요. 네. 그럼 과연 우리 잠을 방해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 여름밤 잠도둑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판넬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수면무호흡증. 이거 들어봤어요. 수면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이 뭐예요? 수면무호흡증은 문자 그대로 수면 중에 그러니까 수면무호흡이니까 수면 중에 무호흡, 호흡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다가 어떤 이유로 대개는 이제 기도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숨을 멈추게 되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요. 뭐 이런 상태가 이제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많게는 하룻밤에 뭐 100번, 200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잠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 그 말 그대로 숨을 안 쉬는 거니까 질식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죠. 일시적으로 저산소증에 빠지면서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다음날 집중력도 더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혈관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요. 게다가 당뇨병의 유병률도 높아지고 또 전신적으로는 뭐 신부전증 같은 것도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발기부전이나 조루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폐질환이라든지 이 신경장애,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성향이나 우울증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또 그렇게 무섭네요. 네. 다음 뭐가 있을까요? 코골이. 코골이.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 묻지 않은가요? 아니 사실 남편이 코를 드르릉드르릉 골면서 자면 이야 정말 잠도 잘 잔다 그랬는데 이 코골이가 사실 수면 장애인 거죠. 네.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무호흡증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요. 아,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남편이 그래서 그거를 따로 자다가 도저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아니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또 밤에 가서 보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침대에서 떨어져서 같이 자는데 아니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놀라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여보 이러면 나중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코골이도 놀래지만 안 쉬어도 놀래요. 두 개가 코를 골면서 그거죠. 예, 아주 묘사를 잘해 주셨는데 너무 이게 리얼하게 묘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코골이하고 수면무호흡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를 골다가 숨을 멈추고 이런 상태인데 되게 이제 사람들이 아, 코골이 뭐 누구나 다 있지 뭐 코 고는 거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코골이가 수면무호흡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가는 게 아니고 내 건강을 많이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골이가 있을 때 이제 무호흡을 생각해야 되고 이 코골이와 무호흡을 이제 같이 치료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결국 상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흡입이 되고 폐로 공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주로 이제 연구개라든지 목젖 그리고 혀의 뿌리 부분이 이 상기도의 기도 구멍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쪽 부분이 좁아지게 되면서 떨림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이 기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 하관의 발달이 좀 적거나 상기도의 구멍이 선천적으로 좀 작으신 분들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비만이신 분들도 코골이가 굉장히 심할 수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코골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지고 저산소증에 의한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코골이. 그다음에 다몽증. 꿈을 많이 꾼다 이런 거죠? 이건 전데요. 꿈을 무슨 많이 꿔요. 이상한 꿈을 그렇게 꾸는데 기억도 안 나는 꿈을 실시간으로 꿔요. 5번 일어나는데 5번 다 다른 꿈을. 그러니까 이런 다몽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 수면 장애 중에서도 꿈을 많이 꾸는 다몽증 그리고 악몽을 꾸면서 가위에 눌리는 몽염증 역시 깊은 잠을 방해하는 수면 장애 중 일부인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잠자면서 꿈에서 계속 헤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필요한 경향이 높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초조한다든지 잘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몽증은 대개 신경증, 화병, 만성피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거 정말 제 얘기예요. 저는 잠들면 꿈속에서 더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공감이 되는데. 근데 오늘 주제를 보면 뇌톡스 수면법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제 뇌톡스 수면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수면을 통해서 뇌에 쌓인 이 독소를 해결한다. 그런 이제 수면이 좋은 역할을 해준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잠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수면의 4단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단계 수면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깨어있다가 바로 잠이 들 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이때는 좀 비몽사몽 하고 이제 이렇게
얕은 선잠을 자는 거고 대개는 안 자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2단계 수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 수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면이 이제 안정이 돼 있는 상태. 이때는 이제 좀 코를 골기도 하고 또 잠꼬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수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잠꼬대를 많이 하는데 예. 계속 얘기하길래 대답했더니 잠꼬대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2단계.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래서 요 단계 정도에서는 좀 깨우면 깨울 수도 좀 네. 있고요. 예, 그 정도 단계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더 잠이 더 깊어지겠죠. 이때가 되면 이제 3단계 수면, 깊은 수면이라 그러고 우리 그 뇌파의 종류로 따지면 이제 서파라 그래서 큰 뇌파가 좀 나타납니다. 이 수면 단계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신체적인 피로가 해결이 되고요. 우리 몸에 손상된 조직이 복구되는, 쉽게 얘기해서 잠을 자면서 피부가 좋아진다. 예, 이런 일, 키가 큰다.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단계가 이제 3단계 수면이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 특히 이제 이 면역 기능이 또 활발해지는. 예를 들어 우리가 백신 맞고 나서 잠을 잘 때 이 수면이 많이 나타나야지 항체가 잘 생기겠죠. 예, 그런 이제 중요한 수면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잠을 자면 쭉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군요. 그럼 선생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예, 마지막 단계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꿈을 꾸는 예, 수면. 우리가 이제 렘 수면이라고 하고요. 이 수면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힘이 좀 빠지고 꿈을 꾸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꿈이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낮 동안에 쌓였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 전에 공부했던 거, 학습했던 거를 정리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수면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수면 단계 제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면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이 됩니다. 예, 대개는 이제 90분 주기로 뭐 꿈수면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과정이 한 5 내지 6회 반복이 되면서 이제 우리 하룻밤이 끝이 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낮에 낮잠을 잘 때 너무 길게 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보시다시피 이제 보통 한 15분, 한 30분 이렇게 지나게 나면 깊은 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체 이제 수면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밤잠이 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꿈나러 가는 게 중요하네요. 그죠? 아, 네. 좀 잘 꿔야 돼요. 렘 수면 비율이 1% 감소하면 치매 발생률도 9%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1%뿐만 아니라 한 5%까지 감소하면 조기 사망률까지도 1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꿈을 잘 꿔야 전신 건강도 좋아지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요, 선생님, 저는 그 하루에 7, 8시간, 어떤 데 12시간도 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치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한 7, 8시간을 자더라도 그 핵심적인 수면, 이 3단계 수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피로가 이제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뇌톡스 수면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뇌톡스 수면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3단계 수면, 서파 수면이라고 하고요. 우리 뇌의 어떤 생리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3단계 수면을 취할 때 우리 뇌 세포 사이사이에 이 공간이 확장이 되면서 낮 동안에 뇌가 활동하면서 쌓였던 그 노폐물,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이게 치매 유발 물질이 될 수 있거든요. 요것들을 씻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치매, 그러니까 인지기능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자서 이 뇌를 디톡스하는 그런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잠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출연자 중에 몇 분이 그 수면 검사를 받았다는 수면 검사는 뭘 검사하는 겁니까? 예, 수면 검사는 우리 잠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서 검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센서, 뭐 뇌파, 건전도, 안전도, 호흡 센서 이런 것들을 붙인 상태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옆에서 모니터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코를 고는지, 몽유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표준 검사입니다. 네, 그럼 과연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검사를 받고 왔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지금? 아직은 공개가 안 됐는데요. 볼까요? 야.
안녕하세요. 아, 혜선 씨 부부가 같군요. 접니다. 끌려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판입니다. 하루 자야 되니까 그런가? 네. 저희 남편입니다. 저보다 남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같이 왔습니다. 오늘. 야. 남편 긴장했어요, 이날. 저 설문지 작성하는 게 작성하면서 제가 좀 졸았거든요. 양이 많더라고요. 장담은 거의 기절이거든요. 뭔가 기분이 좀 묘했을 것 같아요. 네, 방이 달라서 좀 찡하더라고요. Are you ready? 잠옷 예쁘네요. 아, 실제로 가서 자야 되니까 정말. 네네. 많은 분들이 못 주무시면 어떡할까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잘 주무세요. 아, 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 샤워실도 다 있고요. 치킨 로션 다 있습니다. 혈압 걱정했는데 검사를 하는 다행이에요. 거죠. 네. 저희 남편 혈압 괜찮나요? 오, 살짝 높네. 손은 왜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이 저랑 정말 한국 와서 처음으로 떨어져서 잔 날이라서 아, 그래서. 네,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너무 무섭죠. 저거 약간 좀 독특하죠? 네. 어머, 완전히 중환자. 네, 느낌이. 저렇게 저 상태로 자야 되는 거죠? 예. 네네. 저렇게 찍고 나서 다 인증샷 이렇게 올리시는 네. 분들 많아요. 나 로봇 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다 둘 다 괜찮은 거냐고. 코 골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좀 잘 깨요. 보통 밤에 너무 더워요? 아니면 추워요? 아내 잠버릇은 어떠세요? Manchmal spricht sie ganz viel, also sehr oft reden.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Und 요즘 제가 manchmal 그런데요. auch schnarchen, aber 잘 nicht so oft. 몰랐는데 계속 가끔씩,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자주는 아닌데 이게 가끔씩 잠꼬대 한다는 얘기 들으면 물어본다고. 불안하죠. 내가 무슨 얘기했나 이렇게 걱정되지 않으세요? 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럼 오늘 잘 자요? 정말 장치가 많더라고요. 사랑이 잘 자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저러고 잘 수 있나 싶은데 이렇게 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검사실에 TV가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고. 제 생각에 그것만 없어도 많은 분들이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핸드폰 꺼야 되더라고요. 음식을 한 7, 8시 전에 먹고 나서 그냥 깨끗한 상태로 그냥 음주 안 하고 자면 푹 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몇 번 계속 화장실 가고 잠을 쉽게 못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푹 잘 것 같긴 한데 조금 걱정되고 남편이랑 따로 떨어져야 되니까 남편이 좀 걱정돼요. 제가 지켜드려야 되는데. Ich hoffe, dass Wilson mit all diesen Maschinen gut einschlafen kann. Und ja, ich hoffe, dass sie gesund ist, dass wir gesund sind beide. Und ja, dass alles gut ausgeht.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어요. 그렇죠? 저게 문제예요. 잠자기 전에 휴대전화 하는 게. 저거까지 찍었군요. 잔다. 저도. 이거 혜선 씨죠? 뒤척거리고 있었네. 얌전한 편은 아니었네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별짓 다 해요. 어머! 저도 처음 봐요, 자는 거. 이상하네요. 이제 스테판? 막 소리 지르고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우, 잘 주무시네. 저 소리 제가 옆방에서 들었습니다. 저거 탱크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잠깐만. 조용하죠. 조금 아신 거예요? 네, 저게 이제 수면 무호흡.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제 다시 호흡을 다시 하고 이런 상태로 되는 거죠. 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네, 수면 무호흡인 건 몰랐어요. 네. 아니, 부부가 몰랐어요? 아니, 코 고는 건 알았는데. 그 사이에 혜선 씨께서 제가 잘 잠꼬대 주무시면 했나 알 봐요. 수가 없죠. 본인이 잘 주무시면. 남편 무호흡일 때 제가 잠꼬대 지금 옹알이. 소리가 안 들려요. 보세요. 또 조용해. 저렇게 오랫동안. 좀 5초, 6초, 6초. 네, 7초. 꽤 길게
그렇죠. 무호흡이 되게 기네요. 어머. 저희가 이제 10초 이상 되면 무호흡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와. 근데 길게는 뭐 1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상당히 위험하죠. 예. 지금 이제 숨 막혀서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좀 뒤척이시고 다시 잠이 들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낮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와, 잠잘 때 이런 모습이군요. 잠자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수면 검사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혜선 씨? 저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장치가 많아서 농담하면서 이 장치 때문에 못 자겠습니다 막 농담을 잤는데 직접 제가 자는 걸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평소에도 이렇게 활발한데 잘 때도 활발하네요. 그죠? 근데 남편은 제가 사실 남편은 오늘 스튜디오에 같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걱정돼서 네네. 같이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결과 바로 나오니까 결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네. 우선 이제 김혜선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전반적으로 수면의 구조는 괜찮습니다. 이제 깊은 잠도 나오고 뭐 꿈수면도 나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괜찮으신데 보시다시피 저 3단계 수면이 깊은 잠이잖아요. 네네. 그래프 보시면 3단계 수면이 한 7% 정도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좀 이제 긴장하고 주무시거나 아마 우리 그 검사실 이제 처음 이제 주무시다 보니까 네네.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네. 뭐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의 영향으로 좀 있는데 잠을 방해하는 다른 이제 심각한 수면 질환은 없는 걸로 다행이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남편은 혹시 그러면 남편분들 걱정되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스테판 분의 이제 수면 상태는 이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시는데 우선은 주무시다가 아까 보셨잖아요. 코 고시는 거. 그 다음에 자다가 숨 안 쉬는 거 보셨죠. 근데 저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나타나서 자다가 계속해서 숨이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혜선님처럼 깊은 수면이 이제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가 자다가 숨 막히는 이제 수면무호흡증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혜선 씨는 몰랐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평소에는 눈치를 못 챘었다고. 네, 저는 사실 이제 행복한 아침 올 때마다 저희 남편이 초반에는 따라왔었어요. 너무 신나서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피곤하다. 못 오겠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정말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좀 미안하네. 제가 왠지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너무 준 거야. 제가요? 나쁜 부인이네, 내가. 스테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수면무호흡이 심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양압기라고 해서 이런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면무호흡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앞에 있는 게 바로 그겁니까? 예,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직접 와서 한번 해볼까요? 네, 스테판이는. 저 네. 스테판 씨도 오시고. 네. 예. 남편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 걱정이 예. 많아졌어,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원래 전기로 작동하니까 코드가 있어야 네네네. 되는데 우선 이제 이렇게 제가 견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압기라는 장치고 이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기 이제 모터가 있어요. 일정한 네. 압력의 공기를 만들고 가슴물통을 거쳐서 가습이 되어 있는 공기가 여기로 이제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면 코를 통해서 바람이 전달이 돼요. 한번 씌워볼까요? 예, 자 이렇게 편하게 제가 이렇게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잘 때 혹시 이걸 이렇게 하고 자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주무시면 지금은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일정한 압력의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 혀 뒤쪽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잘 때 기도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막혀요. 그럼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게 이제 오픈이 되겠죠. 열리겠죠.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자다가 코를 골고 숨 막히는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이런 치료가 이제 그전에는 좀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네네. 한 3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돼서 거의 한 달에 한 2만 원 내외 정도 비용으로 건강보험으로 이제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진단하셨던 그 수면 검사도 역시 건강보험이 돼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수면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건강보험 도움으로 잘 하실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우리 남편도 데려가야겠네요. 편해요? 괜찮아요? 네. 남편 살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네네.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챙겨갈게요. 감사합니다. 챙겨가겠습니다. 네, 꾸준히 사용하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네, 자리해 네, 주시고요.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요. 한 병 가지고 가요. 좋아요. 근데 저 홍수옥 씨도 수면검사 진행하셨다고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못 모르고 갔어요. 아니, 뭐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러고 네. 평생이 처음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다 뭘 바르고 씌우고 그랬어요? 맥히고 맞아요. 완전히 중환자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 안 가길 다행이지 아마 이 화면 보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네, 그 결과 어떨지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또 가신 거죠? 네. 혼자 가셔서 더 그래요. 오늘 저는 깜짝 같이. 놀랐어요. 네. 주무. 아, 그럼 바로 이제 네, 검사. 바로 옆으로 주무시네요, 지금. 네. 다리 쪽이 살짝 움직이시네요. 차듯이 움직이시네요. 발을. 네. 여기 뭐 귀찮은 거 가지고. 네. 좀 남편을 차볼까 하고. 아, 반복적으로 그러네요. 계속 그러시네요. 자주 이렇게 움직이시네요. 저 발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 홍성우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잠을 잘 주무세요. 깊은 잠이 상당히 많고요. 놀랍게도. 그리고 약한 정도의 수면무호흡 장애 정도만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섭파 수면이 꽤 많으시다. 네. 상당히 건강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한 보람인. 이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잠을 푹 자려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많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요. 있는데 나에게 맞는 수면 자세는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잠을 잘 못 자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 자세, 요것만 잘 지켜도 또 잠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면 자세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누워서 자는 편이고 똑바로. 저는 그냥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는데. 그렇죠. 지금 자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다양하죠. 아까 보니까 홍수옥 씨도 약간 모로 누워 자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불편해서 예. 뭐가 네. 장치를 많이 꼈으니까 옆으로 자꾸 누웠다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 평- 자세는 조금 평소에는 그럼 저기 침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평소에 해볼까요? 어떻게 네. 주무세요? 네. 선생님 좀 와주세요. 네, 네. 선생님 초청했습니다. 자, 한번 누워보시죠. 예. 침대가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그래요. 네, 어, 침대도 편하고 뭐 진짜 편해 보이네. 근데 베개가 좀 높지 않나? 네. 좀 이게- 높아요. 예. 네. 비계가 좀 높고요. 그래서 불편하네요. 네. 네. 보통 어떻게 주무세요? 네,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자요. 손을 여기다 얹고, 여기다 얹고. 이제 네. 목 보호하느라고 목대를 하고 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몸을 좀 돌리기도 하시고. 여기가 아프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예.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옆으로. 예, 양옆으로. 네. 그런데 이제 위험이 있는데 왼쪽으로 잘하는데 이쪽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본인 베개가 아니라서 조금 불편하실 것 네, 같아요. 많이 약간 베개가 좀 불편하네요. 높은 듯하죠, 그죠? 예, 많이 높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베개 높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잘 못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적절한 베개 높이는 한 6 내지 8cm 정도가 네. 적성합니다. 잠깐만 제가 다른 베개를 하나 베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저런 게 잠깐 편하더라고요.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아우, 편안하네요. 예, 그러니까 베개 너무 높이가 너무 높지 않고 엄청 편하네. 예, 특히 이제 이 목 뒷부분을 조금 받쳐줘가지고 목이 조금 뒤로 꺾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머리 이제 뒷부분은 좀 받쳐지는 네. 이런 정도의 높이가 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높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 바른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어떻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건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바른 자세가 좋은데요. 옆으로 자신 분들이 더 옆으로 누운 자세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 하면은 왼쪽으로 누워 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위가 식도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위산이 올라오는 것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오히려 꼿꼿하게 세우면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다리 저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약간 허리를 구부린 자세를 하시는 게 통증을 줄어드는 데 좋습니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금 소심하거나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심장이 약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팔을 오므리고 자기 때문에 가슴과 앞쪽이 좀 압박되는 듯한,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안정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누웠을 때 이제 단점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이제 심장하고 췌장이 좀 눌려서 불편할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제 간이 조금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거나 이제 임신부들 같은 경우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무릎 사이에 이 베개 같은 걸 좀 받쳐서 불편을 좀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한번 배워봤습니다. 베개도 너무 높지 않은 편이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자세를 똑바로 해야 잠도 잘 잔다는 거고요. 저희가 앞서 홍수옥 씨 같은 경우는 수면 검사에 따르면 그동안 굉장히 깊은 잠을 잘 자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법을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1987년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어디선가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깨져버린 접시, 의문의 빗자국.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때, 그러나 하지만 사실, 진실 혹은 거짓,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된 당신의 선택은?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홍승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천의 목소리를 지닌 성우 홍승옥.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대공 부부는 성우로 활동한 지 어느덧 50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가랑가랑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승옥 씨. 제 목소리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소리가 갈라져요.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잠을 좀 잘 자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온데가 다 아프네. 오늘도 푹 자고 일어난 승옥 씨.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대체 이게 다 뭐래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게 잠이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약을 자꾸 챙겨 먹는데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 온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챙겨 먹기 시작했죠. 뭐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잘 먹고 잘 자기 위해 직접 고른 먹거리. 이 중 홍승옥 성우의 최애 식품은? 제가 요즘 이 대추에 꽂혔어요. 얘가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고 또 숙면에도 도움을 준대요. 그래갖고 제가 커피를 원래는 많이 마셨는데 커피를 좀 줄이고 얘를 좀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대추차 저랑 함께 하실래요? 수면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포닌과 스피노신 성분이 풍부해 신경 안정 효과가 탁월한 대추차. 꾸준히 마시면 숙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때요? 괜찮죠?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대추 한 움큼 집어서 넣고 물 넣고 끓이면 되는데, 이제 여기 칼로 양옆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잘 끓어나오고 영양도 더 풍부하게 우러나온다고 해요. 요것이 바로 한 가지 팁. 너무 잘 자랐다, 야. 건강한 먹거리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승옥 씨. 요즘 그녀가 꽂힌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 때문에 요즘 아주 행복하답니다.
저렇게 잘 자랐어요. 텃밭사랑에 푹 빠진 그녀. 아이 근데 이 많은 걸 다 드십니까?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곧 있으면 열대야가 올 텐데 이때 이제 수면에 도움을 좀 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이 땄습니다. 승옥씨, 숙면을 부탁해. 불면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홍승옥의 추천 요리는 상추가 불면증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비타민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추로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 상추 겉절이와 상추 국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국을 끓이기 위해 육수부터 준비하는 승옥씨.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건새우,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을 말려서 가루를 내서 이렇게 씁니다. 3스푼 정도 넣고요. 육수가 우러나면 된장을 풀어서 푹푹 끓이고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추를 넣어주는데 상추는 너무 연해서 넣자마자 바로 꺼내야 돼요. 넣자마자 바로 꺼줍니다. 불을 끝. 너무 간단하죠? 이번엔 상추를 깨끗이 씻어서 잘게 자르고 가진 양념을 넣어 쓱쓱 먹기 좋게 버무려주면 상추 겉절이가 완성되는데요. 어머 맛있겠네. 아주 좋아. 굿. 15분이면 오케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홍승옥의 숙면밥상. 어때요? 이 정도면 열대야가 찾아와도 걱정 없겠죠? 상추는요 정말 연하고 부드러워서 미역국같이 술술 잘 넘어가요. 이 상추대를 자르면 이렇게 우유빛깔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정말 신경 안정에 정말 도움을 많이 준대요. 수면에도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니까 살도 안 쪄요. 그래서 이렇게 국으로도 끓여 먹고 무쳐도 먹고 밥에도 싸 먹고 자주 먹는 거죠. 배불리 먹은 뒤엔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50년째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 제가요 한때 건강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건강을 너무 돌보지 않았더라고요. 온몸이 이제 망가지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걷고 잠 잘 자고 열심히 잘 먹자. 그래서 이렇게 매일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0보씩 걸어요. 유산소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 숙면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걷는 승옥씨인데요. 잠깐. 근데 시방 뭐 하는 거요? 잠깐 맨발로 좀 걸으려고요.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지 잘 돼요. 그러니까 잠도 잘 오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잠깐씩이라도 운동할 때 맨발로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원활한 혈액순환은 물론 발의 통증을 줄임으로써 수면에 도움을 주는 맨발 걷기. 이렇게 걷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는데요. 오늘 아주 운동 많이 해서 몸도 마음도 날아갈 것 같이 상태에서 잠 아주 잘 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로 요거 하나면 아주 완벽하죠. 잠 잘 오게 도와주는 타트 체리입니다. 왜 스케줄 바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잠 안 오잖아요. 그런데 잠 자려고 하는데 눈만 더 말똥말똥해지고 더 피곤할 때 있거든요. 이 타트 체리를 먹으면 몸속에 부족한 그 멜라토닌을 보충시켜줘서 건강해지고 잠을 잘 자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이 보약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부지런히 노력하는 성우 홍승옥. 그녀의 건강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50년 성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한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소용없다. 건강이 최고다. 첫 번째,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 감사한 생각. 두 번째, 잘 먹자. 세 번째, 잘 자자. 제 건강 철학은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고
상추 잘 먹고 오늘 잘 잘 겁니다. 잘 먹고 잘 자자. 네. 포인트죠. 그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혜선 씨는 어떻게 봤어요, 지금? 저는 사실 지금 목이 좀 살게 했잖아요. 네. 목 관리하는 거 계속 여쭤봤는데 저기 다 나와 있네요. 그죠? 관리하는 비결이 네. 와. 지금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승옥의 불면증 극복 비법은 뭘까? 커피 대신 대추차를 마셔라. 대추차 언제부터 이렇게 챙겨 드신 거예요? 저는 한 20년 됐어요.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 정신 번쩍 들어서 대추에다 대추차를 푹 끓여서 꾸준하게 거기에 이제 생강도 타서 먹고 또 거기다 뭐 아주 좋은 것들 결명자, 눈에 좋은 결명자 모든 약재를 다 넣고 큰 주전자에 푹 끓여서 수시로 마시죠. 네. 아까 봤지만 제가 그 보온병에다가 계속 갖고 다니면서 먹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이 대추씨는 한의학에서 산조인이라는 실제 약재로 쓰이는 거예요. 이 대추씨에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대추랑 씨를 함께 달여서 드시면은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저한테도 필요하지만 저희 남편한테도 필요할 것 같네요. 대추자 완전 한번. 요 앞에 있습니다. 네. 오. 일단 이 대추향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따뜻하게 해서 향도 너무 마시면. 좋아요. 아우, 맛있다. 사실은 요건 덜 끓였어. 더 끓여서 꿀조각 원래 대추가 대추를 뭉글뭉글해져야 되는데. 예, 대추를 내서 푹 불어서 이게 색깔이 불그스름하게 돼야 돼요. 대추차 좋죠. 좋죠. 달달하니 맛있네요. 네, 그죠? 대추차 드시고 푹 주무시고. 생강과 도라지까지 넣으면 목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커피 대신 대추차. 두 번째, 숙면 밥상을 차려라. 숙면 밥상.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영상에서 상추. 보니까 그쵸. 뭐 상추 네. 이렇게 드시던데. 직접 길러 먹어요. 네. 네, 로메인 상추부터 시작해서 예. 쑥간, 뭐 당귀, 뭐 전부 다 해서 길러서 채소를 먼저 먹고 그러니까 식사가 이렇게 좀 보면 건강 밥상이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물, 음료, 따끈한 홍삼부터 먼저 먹고 뭐 여러 가지를 먹죠. 노니 주스도 먹고 사과 주스도 먹고 다 먹는데 식사할 때 먼저 과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채소 같은 거를 먹고 단백질을 꼭 먹어주고 두부, 달걀을 꼭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과 국. 밥에도 늘보리와 콩과 섞어서 잡곡밥을 해서 근데 천천히 먹죠. 저기 아까도 보니까 상추가 비법인 것 그쵸. 같은데 네네네네. 맞습니까? 상추가 도움이 됩니까? 최 선생님. 예. 네, 상추가 수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나 저런 녹황색 채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네. 비타민 B는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지금처럼 요즘에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데 저 비타민 B가 그런 활력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잠 잘 잔다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받고 맨발로 걸어라. 아까 있었어요. 네, 앞서 영상 아까 보니까 맨발로 봤잖아요. 자주 예, 걸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6,000번은 꼭 걸어요. 6,000번을 꼭 걷고 뭐 만보에서 6,000보로 내렸어요. 그래서 6,000보 걷고 이제 한 10분 정도를 저렇게 맨발로 걸으니까 네. 피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혈관 순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도움이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평상시에 이 발바닥에 자극을 가해질 네.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 아주 예민한 발바닥도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주는 게 오감 발달에도 좋고 숙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분도 특별히 맨발로 하는 운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다 함께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해보세요. 자,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은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수면 박사가 인정한 잠 잘 자는 운동쌤 행운쌤입니다. 자, 오늘 행운쌤과 함께 배워볼 운동은요. 온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잘 자요 레드선 잘날 운동입니다. 네. 자, 여러분 건강 박사 행운쌤과 함께 숙면 운동 하시고 함께 레드선 합시다. 자, 네. 다 나오세요. 네, 나와님 뭐 나왔습니다. 하세요? 맨발로 나오세요. 네. 자, 좋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지금 잠이 덜 깨신 분들도 이불 위에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매트 위에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이완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운동은 우리 몸의 중심인 이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편하게 이렇게 앉아주시고 양팔
손가락 깍지 끼시고 뒤집어서 천장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가 딸려나가지 않게 쭉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자, 꼬리뼈부터 여기 정수리까지 쭉 끝까지 늘려준다는 생각하시면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뜨지 않게 옆으로 살짝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엉덩이 떠요. 엉덩이 꾹! 꾹 눌러. 자, 네. 엉덩이 어떻게? 꾹 눌러주시고요. 시선은 여기에서 위에 사선 살짝 보실 거예요. 자, 이때 여기 지금 갈비뼈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는 걸 상상을 하시면서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후. 자, 시선 눈만 가면 안 됩니다. 얼굴 같이 가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호흡, 시선 같이. 자, 앉아서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코로, 입으로 후. 갈비뼈 근육 늘어납니다. 쭉 늘려주시고요. 늘리시는 건 느껴지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천천히 손 내리시면서.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잠을 푹 자기 위해서는 계속 늘려주시고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옆구리하고 뒷구리를 풀어주실 거예요. 옆뒷구리 풀어주는 옆뒷구리 스트레칭입니다. 자, 옆뒷구리요? 옆뒷구리. 옆구리, 뒷구리. 좋아요. 집중해주세요. 네. 자, 손바닥을 옆에 놓을 건데요. 여기에 놓으실 때 팔꿈치는 내 허리 쪽을 향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허리 쪽을 향해서 살짝 바닥을 쓸듯이 쭉 내려와 주시고요. 네. 엉덩이는 동일하게 뜨지 않게 꾹 눌러주시고요. 양손은 이쪽 반대쪽에 있는 손은 따봉. 자, 좋아요. 자, 엄지척에서 손등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저한테 보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손 쫙 펴주시고 귀 옆에서 쭉 옆으로 늘려주신다는 느낌으로 쭉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펴주신 상태에서 지금 이 팔 살짝 굽혀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시선은 바닥에 있는 손 등을 쳐다보시고 호흡 깊게 하나, 둘, 셋, 후 뱉으면서 옆구리 당겨주세요. 좋습니다. 자, 시원해. 옆구리 당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시원해요. 자, 엉덩이도 눌러주시면 이 척추도 함께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가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쪽 옆에 있는 겨드랑이도 들리신다고요?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엉덩이 어떻게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자, 시선 처리도 중요합니다. 손등 쭉 봐주시고요. 늘어진다 쭉. 자, 편하게 긴장 풀어주시고. 자, 반대쪽도 한 번 더. 네. 자, 손등 보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구리 쫙, 옆구리 쫙 늘어나면서 바닥 봐주셔야 됩니다. 손이 짧으세요. 좋아요. 좀 늘려주세요, 선생님. 좋습니다. 안 닿아요.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옆에다가- 오늘 좀 안정적. 좋습니다. 오늘 자세 좋네요, A씨. 네. 좋아요. 쭉 호흡도 편안하게 해주시는 만큼 긴장이 풀어집니다. 어떻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깊게 뱉어주는 호흡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오해하시고요. 자, 마지막 동작은 살짝 옆으로 틀어서 할게요. 네. 자, 옆에 틀어서. 자, 먼저 오른발을 안쪽 허벅지 안쪽에 대시고요. 자, 허리 세워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랑 여기 정수리 늘어나는 느낌으로 손 올려서 호흡 뱉으면서 자, 여기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후. 만약에 선생님, 제가 뱃살이 많아서 바닥에 닿기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무릎 잡아주시거나 발목을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전신이에요. 지금 이 어깨 뒤쪽 근육 보이시나요? 어깨 뒤쪽이랑 등 쪽, 그리고 여기 옆구리, 뒷구리 다 마찬가지고요. 엉덩이 뒤쪽, 햄스트링이랑 발목까지 모두 다 풀어주는 전신 스트레칭이에요. 쭉쭉 늘려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한 번만 포인트 줄게요. 발바닥 플렉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햄스트링 더 당기실 거예요. 시원하시면서 살짝 아프시면서 당기실 거예요. 좋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체를 펴주셔야 된다는 거. 네. 호흡을 깊게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반대편 갈게요. 그렇게 무섭게 해야 되는 자, 거예요? 따라와. 걱정 마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자, 플렉스, 호흡, 하나, 둘, 셋, 후. 자, 이쯤 됐으면 설명이 충분했을 거라 설명합니다. 자, 네. 음악에. 오늘은 시간 때문에요. 네. 음악은 아니고 포인트만 딱 짚어서 한 좋습니다. 번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손 깍지 끼고 어깨 딸려나가지 않게 쭉 봐주시고요. 여기에서 시선은 어떻게? 위로 쫙. 사선으로. 네, 중요한 건 팔꿈치를 쭉 피셔야 된다는 거. 네. 엉덩이 꾹 눌러주시고요. 반대쪽 한 번 더 쭉 늘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는 팔꿈치 놔주시고 위로. 자, 손 앞에 짜자잔 쭉 후. 반대 좋았어. 후. 좋았어. 한 번 더 쭉. 쫙 좋습니다. 네. 자, 반대. 집중하세요. 좋아요. 마지막이에요. 발바닥 놔시고 배가 바닥에 쭉 후. 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신 스트레칭이에요. 네. 자, 마지막이에요. 쭉 놓고 하나, 둘, 셋, 후. 좋습니다, 여러분. 아우, 잘 시원하네요. 넘어져요. 시원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주무실 자고 때 가야겠다. 맞습니다. 주무실 때도 여러분 항상 몸에 긴장을 다 풀어주시고 스트레칭 꼭 해주시면 꿀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꿀잠 잘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작 스트레칭 충분히 따라하시면 수면에 네네.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타트 체리인데 타트 체리가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예, 타트 체리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지역에서 생산되는 체리 품종의 일종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타트 체리가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공되어 있는 형태로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하고 멜라토닌을 그 형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이제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그냥 다른 타트 체리인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리 그러면은요, 스위트 체리하고 사워 체리가 있는데, 달달한 맛을 내는 우리가 먹는 체리들을 스위트 체리라고 하고요. 타트 체리는 샤워 체리이기 때문에 신맛이 조금 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요? 자, 우리가 타트 체리 같은 경우는요, 스위트 체리하고 좀 이게 영양 성분에 좀 함량 차이가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이 한 20배 정도 많고요.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이 야맹증을 치료하는 비타민 A 성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또 영양 성분에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요. 철분과 칼슘, 그런 칼륨의 함량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면증 심하신 분들 저희가 철분 검사도 하는데요. 네. 철분 많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맛을 봐야죠. 있거든요. 일단 네. 제가 바로 이렇게 먹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먹어요. 있는 것들 한번 드셔보시고 네. 그거보다 더 맛있게 저는 이게 각종 과일에다가 아. 샐러드 채소를 이렇게 넣고 그 위에 이걸 뿌려줍니다. 얘가 조금 지나면 이제 굳어요 슬슬.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살살 뿌려준 다음에 얘하고 이제 섞어서 드시면 정말 맛이 기가 막히고 영양도 다 단번에 해결이 되죠. 아니, 이게 새콤달콤한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홍승욱 씨 같은 경우가 이 잠을 잘 주무시는 게 바로 이 타트 체리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브로콜리의 약 30배, 마늘의 약 50배 정도의 그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타트 체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멜라토닌이 중요한 이유는 멜라토닌을 인체의 시계, 즉 수면을 좌우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인데요. 낮 동안에 햇볕을 충분히 쬐게 되면 오후 7시에 분비가 시작돼서 오후 10시에 급격히 증가해 새벽 3시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면 이 멜라토닌 생성이 안 돼서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멜라토닌은 이 분비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10대, 20대에는 정말 왕성하게 분비가 되다가 한 40대만 돼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특히 이제 50대, 60대, 70대는 더 줄어들어서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잠이 줄어들고 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 갱년기 이후에 잠을 정말 못 주무시더라고요. 네, 이게 잠이 또 한 번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인데요. 갱년기 불면증도 이 멜라토닌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기 여성들한테 이 멜라토닌 농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월경이 시작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타트 체리를 이렇게 섭취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수면을 비교했더니요. 수면 시간이 약 84분 정도 연장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 잠이 안 올 때는 멜라토닌 처방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그냥은 살 수 없고 처방전 있어야만 살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타트체리 속에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까 대체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타트체리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면서 몸의 염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만성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 타트체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트체리를 섭취를 했더니 염증이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대회 기간 동안인 일주일 동안 타트체리를 섭취했더니 근육통이 34%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약 12주 동안 타트체리를 섭취했더니 골관절염 통증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그 타트체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계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통소염제 그러면 아스피린을 얘기하는데 이 그 타트체리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아스피린만큼 그 좋은 그 높은 진통 소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타트체리 안에는 이런 안토시아닌계 색소뿐만 아니라 쿼르세틴, 그다음에 캠프페롤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타트체리는 항염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선생님 그 만성염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만성염증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건데요. 단순히 근육통이나 여드름 같은 건 급성염증에 속하는데 혈액염증은 만성염증이기가 쉽습니다. 이 만성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암, 비만, 각종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평소에 염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트체리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비만의 원인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타트체리가 지방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요. 자, 지방 분해와 같은 효과들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크림 대체품을 섞은 물을 준비하고요. 여기에 타트체리와 키위 주스, 그다음에 토마토 주스 등을 넣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요, 주스 속에서 변화들이 생기는데 키위와 토마토 주스는 저렇게 층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섞여 있는 형태를 계속 유지한 데 비해서 타트체리 주스를 넣은 유크림 대체품의 경우에서는 저렇게 층이 분리가 돼서 서로 이제 엉겨붙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타트체리 주스가 지방과 친화적이 해서 흡수를 막 방해하고 그다음에 분해를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타트체리를 더 똑똑하게 먹는 법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타트체리는 품종이나 원산지별에 따라서 성분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불면증 극복을 위하시면은 그 멜라토닌,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품종과 원산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게 어떤 품종인가요? 북미 지역에서 나오는 몽모랑씨 품종이 높습니다. 몽모랑씨 이거 네네.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네, 선생님 저는 그 콜라겐하고 같이 먹거든요. 어때요? 자, 이게 타트체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콜라겐 섭취에 이 비타민 C가 같이 있어줘야지만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두 개를 같이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트체리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이 타트체리는 산도가 있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임신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립니다. 무더위로 인해 잠들기 어려운 밤을 가리키는 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지난주 정답은 불면증이었습니다. 홈페이지와 하단 자막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자야죠. 그럼요. 홍소은 제일 씨, 중요하죠. 오늘 얘기 같이 나누시니까 이제 잘 잘 수 있으시죠? 좀 잘 자겠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꿀잠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계속 이제 덥다는 얘기 할 텐데, 네. 비가 또 오락가락해서. 그러니까요. 이건 장마도 아니고. 그래도 여름이 왔다는 게 이제는 좀 실감이 나실 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